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여름밤 한창 무더웠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저녁이었고 굳게 닫힌 창문 밖에 더위가 끊임없이 밀려들어 방 안은 격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역겹게도 덥던 날씨가 그날은 이상하게도 싸늘하게 느껴졌죠. 친구들과 함께 방 안에서 한국 인터넷 해서운이 볼 수 있는 공포썰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각종 괴담과 무서운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중 한 친구가 효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어느 시골 마을에서 한 여인이 자신의 자식을 위해 끔찍한 고통을 감내했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공포썰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친구들이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날 같이 잔 친구는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더위를 잊기 위해 에어컨을 최대한 틀어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에어컨의 바람도 이상하게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몸을 아무리 움켜쥐어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죠. 한참을 뒤척이다가 새벽 2시쯤이 되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 밖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기운이 방 안까지 스며들어와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겨우 안심했지만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썩은 물고기 냄새에 가까운 역한 냄새였습니다. 친구가 깨어났습니다. 문을 열어봐야겠어. 친구가 눈을 비비며 말했다. 나는 곧바로 그걸 말렸지만 친구는 의지를 꺾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문을 열기로 했고 문을 열자마자 그 향이 더 진하게 퍼졌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하얀 물체가 복도 중앙에 서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서도 그 윤곽이 뚜렷하게 보였죠. 친구와 나는 한순간 얼어붙었고 뒤로 한 걸음씩 물러섰습니다. 그 정체불명의 존재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공포감이 엄습해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하얀 존재가 천천히 우리 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공중을 떠다니는 듯한 동작으로 말이죠. 친구는 비명을 지르며 방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갔고 나 역시 그를 따라 방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문을 꽉 닫고서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긁는 소리, 마치 오래된 나무 바닥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매 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저의 심장은 거의 폭발할 듯이 뛰었고 모든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그 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문을 열 수 있었고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경험은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후문에 의하면 그 지역에서는 그날처럼 공포스러운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오래된 전설과 관련이 있다고 믿고 어떤 이는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경험 이후로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더운 여름날이라도 어떤 밤은 그 추운 겨울밤보다도 더 무섭다는 것을요. 실로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을 그냥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그 순간이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때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 해는 무척 더운 여름이었고 나는 여름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을 내려가게 되었다. 고향은 사람들이 거의 떠나고 없고 몇몇 노인들만이 남아있는 작고 조용한 마을이었다.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이질감에 심경이 묘했다. 마을 입구에 서서 오래된 집, 길고 우거진 풀들, 이웃의 작은 집들을 천천히 걸으며 지나쳐갔다. 극도로 고요한 밤하늘 아래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우리 가족의 집은 이제 빈집이 된 상태였다. 빈집을 보자 상념에 잠긴 채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때 나는 집안의 음산한 분위기에 깜짝 놀랐다. 집안 곳곳에 쌓인 먼지와 거미줄, 가구들 사이사이에 얇게 깔린 어두운 그림자들에서 마치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첫날 밤 나는 오랜만에 고향집에서 편히 자려고 했으나 바닥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무엇인가가 바닥 밑을 돌아다니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작은 동물이겠거니 하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러다 무언가가 계속해서 절도 있는 걸음걸이로 바닥 밑을 걸어다니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기로 마음먹고 손전등을 챙겨 즉지하로 내려갔다. 손전등 불빛이 춥고 음습한 지하실을 비출 때 벽면에 붙은 낮고 녹슨 철제 사다리가 눈에 들어왔다. 그 사다리를 타고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자 기묘하게도 제법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다가 한 모서리에 시선을 멈추게 하는 이상한 것이 있다. 검은색의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있었다. 천을 걷어내자 흉측하게 일그러진 나무, 인형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다. 그중 하나는 다른 것들과 달리 이상하게 생생한 눈을 가진 듯했다. 그 순간 벽에서 무언가 톡 하고 떨어지는 작은 소리가 났다. 등 뒤에서 오는 차가운 숨결을 느끼자마자 손전등을 확 돌아서는 찰나 그 인형의 눈이 갑자기 반짝이며 나를 노려봤다. 막 도망치려는 순간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이번엔 내 바로 뒤에서 들려왔다. 그곳에는 한 노인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오더니 무거운 입술을 열어 가슴을 찌를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도 그들처럼 될 것이다. 갑자기 극심한 공포가 몰려와 유일하게 떠오르는 생각은 달아나는 것뿐이었다. 힘겹게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내 뒤를 쫓아오는 듯한 느낌에 가슴이 조여왔다. 절대 돌아보지 않고 단지 앞을 보고만 달렸다. 계단을 타고 다시 지하실을 빠져나왔을 때는 이미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다. 지하실 문을 재빨리 닫고 한숨을 크게 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다음 날도 그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오고 나는 차츰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다. 같은 공포에 밤마다 잠을 설치던 어느 날 나는 이대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친구 몇 명을 불렀다. 친구들은 내가 겪었던 일들을 두려움 속에서 듣고 나서 도와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함께 지하실로 내려가 다시 그 장소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인형도 노인도 그리고 말할 수도 없는 기묘한 냉기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한 친구가 저 멀리 천장 쪽을 가리켰다. 그곳엔 낡고 초라한 거울이 걸려 있었다.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돌아가신 부모님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억의 잔상만은 아니었다. 거울 속에서 부모님의 눈동자가 나를 미묘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이곳에 있어야 한다. 이 마을은 너의 것이니. 거울 속 부모님의 표정은 점차 무섭게 일그러져 갔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친구들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내 어깨를 잡고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삐그덕 소리가 나며 거울이 천천히 벽에서 떨어져 나왔다. 거울 뒤에는 숨겨져 있던 작은 문이 나타났다. 그 문은 거울에 의해 오랜 시간 동안 감춰져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내 호기심은 극도에 달했지만 문을 여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친구들과 나는 힘을 합쳐 그 문을 열었고 그 뒤에는 또 다른 작은 방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벽에 걸린 수많은 사진들과 함께 끔찍한 메모들이 가득했다. 사진 속에는 사라진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메모에는 불길한 글귀들이 적혀 있었다. 자세히 읽어보니 그 글귀들은 모두 어떤 의식을 통한 인신공양 의식을 설명한 것이었다. 우린 마침내 이 마을에 존재하는 끔찍한 비밀을 알아채게 되었다. 마을의 노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새로운 희생자를 찾기 위해 이 사이클을 반복해왔다. 마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재단이었다. 과거에 사라진 사람들 역시 이 의식의 일환으로 희생된 것이었다. 부모님 또한 이러한 무지갱 속에서 희생된 것이라 믿기 힘들었지만 모든 정황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다. 충격과 공포 속에서 우리는 그 방을 빠져나왔다. 도망치듯 마을을 벗어나 도시에 돌아왔지만 그 이후로도 그 끔찍한 기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밤마다 꿈속에서 지하실의 그림자와 인형 그리고 거울 속의 부모님이 나를 쫓아와 괴롭혔다. 결국엔 나는 단지 한낱 작은 조각일 뿐인 이 거대한 공포의 체스판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포로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생각에 잠기고 말았다. 그리고 어느 날 결국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마을의 손길은 내가 멀리 있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모룬데 귀신으로 알려진 한국의 유명한 공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산 모룬대에서 실제로 발생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부산 모룬대는 부산의 서쪽 끝에 위치한 절벽지대로 주로 여행객들이 바다를 보러 오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 아름다운 해안선은 낙조를 감상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유독 모룬대 귀신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영수는 졸업 논문 작성을 위해 조용한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 영수는 부산 모룬대 근처의 숙소를 예약하고 논문 작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수가 디지털 카메라와 노트북을 가지고 모룬대에 도착한 날은 날씨가 포근한 봄날이었습니다. 숙소는 모룬대에서 멀지 않은 조그마한 펜션으로 창밖으로 보이는 절벽과 바다에 전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영수는 체크인을 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풍경을 즐기며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저녁, 영수는 모룬대 주변을 산책하며 바닷가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중년 부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길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영수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자주 오는 사람들만 안다는 얘기인데 밤의 절벽에서 그 뭐랄까 이상한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중년 여성은 조금 불안해 보이며 물었습니다. 영수는 귀신 이야기에 대해 들은 적이 없어서 그들에게 더 끝까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날 밤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펜션으로 돌아와서 논문 작성을 시작하려 했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계속해서 창밖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자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눈을 뜨고 있으면 꿈에 나올 것 같은 끔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릉드릉, 쿵쿵, 마치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지만 용기를 내서 창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심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싶어서 다시 침대에 눕고 잠을 청하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창문 너머로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영수는 뒤꿈치를 물어뜯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지만 용기 내서 다시 창문 근처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가 창문을 열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바람 소리와 함께 파도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영수의 눈에 절벽 아래에서 빛나는 작은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영수는 랜턴을 들고 절벽 아래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절벽 밑은 매우 미끄럽고 위험해 보였지만 무언가를 확인하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영수는 끝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가 도착한 절벽 밑에는 작은 돌탑과 함께 피어있는 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이름과 짧은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생을 마감한 그녀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뜬 뒤로 어떤 느낌이 들어 다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그림자가 서 있었고 그 그림자는 천천히 영수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급하게 절벽을 뛰어오르며 펜션으로 돌아왔고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영수는 이 이야기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현지인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영수에게 지난 20년간 모룬대 절벽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 그 여자 귀신이 절벽 아래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 귀신은 자살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같은 운명으로 끌어들이며 원한을 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그 이후로도 계속 모룬대에 방문했지만 절대 밤에는 절벽 근처로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와 경험을 전했지만 여전히 모룬대의 귀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인지 아니면 단지 소문인지 확실한 것은 없지만 많은 이들에게 공포감을 주며 오랜 시간 동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룬대는 밤이 되면 신비롭고도 무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